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논문은 올해 ICML에서 발표된 Try Attention이라는 논문이고 엔비디아와 MIT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QK에 대한 재미난 발견들을 바탕으로 KV 캐시를 압축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논문입니다. 네, 최근 LLM에서는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여서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들을 통해서 점점 추론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추론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결국 생성해내는 문장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KV 캐시 자체도 매우 커져서 메모리에 이제 병목이 되는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식들의 경우에는 KV 캐시의 엔트리 중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캐시를 압축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떤 걸 제거를 해야 굉장히 안전할까,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 방식의 경우에는 어텐션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KV 캐시의 어떤 중요도를 추정해 보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텐션 스코어, 과거에 측정됐었던 어텐션 스코어를 누적하면서 높게 점수가 쌓이는 KV 캐시일수록 후반에도 중요한 토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최근 쿼리가 결국 곧 나올 쿼리들과 연관성이 높을 테니까 최근 쿼리, 즉 로컬 윈도우 안에서 어텐션을 수행을 한 다음에 중요한 토큰을 예측해보자가 두 번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불안정성이 있는데요. 이런 불안정성을 저자들은 Positional Rotation Instability라고 해서 회전 불안정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방식의 경우에는 이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결국 이 로프 이후에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전이 이미 걸려있는 쿼리어 키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좁은 옵저베이션 윈도우를 갖게 된다는 게 저자들의 지적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Q와 K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최근 쿼리에 대해서 키에 대한 연관성을 계산하는 게 어텐션의 주된 목적입니다만 실제 Q와 K가 로프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미 회전된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회전된 영향 자체가 크게 먹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이스컬이라는 토큰이 연관성을 판단하기에 높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옵저베이션 윈도우 안에서만 측정이 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초반 토큰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인이 좁은 옵저베이션 윈도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식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초반 토큰들,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초반 토큰들은 영구적으로 제거되게 되는데 특히 Retrieval Head 혹은 Retrieval Task, 검색 태스크에서는 이 초반 토큰들이 후반에 중요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 Observation Window가 좁은 상태에서 평가되고 그렇게 골라진 KV 캐시들은 이러한 Retrieval Head나 Retrieval Task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을 야기하는 데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로테이션 인스터빌리티라고 부른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포스트 로프 이후의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회전으로 인해 산계되어 있는 게 문제라면 이러한 시선들 자체를 로프 이전인 프리롭 스페이스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프리롭 스페이스에서 QK의 복소평면 위에서의 점들을 찍어 보았을 때 아래 그림처럼 어떤 특정 non-zero 값으로 컨센트레이션 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QK 컨센트레이션이 어떤 포지션과 컨텍스트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말의 의미는 결국 Q와 K가 인풋에 상관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센터로 어프로시메이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특정 넌제로 값으로 근사를 하게 되면 그 근사 값을 가지고 어떤 특정 입력이랑 상관없이
이 거리 자체가 갖게 되는 프리퍼런스를 예측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저자들의 주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설명을 하면 결국 기존 로프가 갖고 있었던 문제인 어떤 회전 불안정성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프리퍼런스를 예측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로프에 대해서 이후의 값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회전 불안정성을 갖고 있고 그걸 제거한 프리로프에서 갖고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로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프의 경우에는 2024년도 뉴로컴퓨팅에서 제안된 로포머에서 처음 소개된 아이디어인데요.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이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토큰들이 있을 텐데 그 토큰들의 위치 정보까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위치 정보를 이 각도에 인코딩하여서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씩 차원을 잡아서 복수평면 위에 올리고 회전을 하는 건데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연산할 때는 이렇게 로테이션 매트릭스 폼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이거를 오일러 포뮬러로 사용을 하면은 아래처럼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쿼리에다가 회전할 만큼의 이 익스포넨셜 값을 곱하게 되면 회전된 QF 틸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추후에 이제 이 논문의 메소드를 설명을 할 때 이 컴플렉스 폼을 가지고 증명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들은 이런 프리루프 스페이스에서 QK가 집중되는 현상이 단순히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델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도메인에 상관없이 여러 모든 헤드에서 모두 보이는 현상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MRL, Mean Resultant Length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Mean Resultant Length는 결국 쿼리,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의 쿼리의 그 각가지 벡터에 대한 기대값의 크기와 그리고 쿼리 크기에 대한 기대값을 나눈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이 R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컨센트레이션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 0에 가까워지면 이것이 좀 분포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R값을 가지고 측정해본 결과 이 프리로프 QK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집중되어 있을 뿐더러 C와 같이 이러한 R값을 측정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헤드에서 0.9와 1.0 사이 굉장히 높은 값을 달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매스나 채팅 이러한 코드 이런 도메인에 상관없이 다 R값이 0.95 이상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측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었었던 부분은 이런 QK 컨센트레이션이 모델에 상관없이 모델 인트린식한 프로퍼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QK가 컨센트레이션 되어 있다는 것은 QK 값이 어떤 인풋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 컨센트레이션 될 것으로 보이는 센터로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어프로시메이션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아래 그림처럼 더 이상 QK가 로프를 통해서 회전된 값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고유한 센터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디스턴스에 대한 프리퍼런스를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평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발견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디스턴스 프리퍼런스를 프레딕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식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식은 앞서 보았었던 것처럼 QK에 대한 로프의 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Q, 그러니까 프리 로프일 때의 QK에다가 이 로프에 해당하는 포지션 인베딩에 해당하는 익스포넨셜을 곱해주면 로프가 거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 프리 로프에 있는 Q와 K도 결국 그 QK의 놈에다가 자신들의 벡터 방향을 곱해준 컴플렉스 복소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Q와 K를 다 프로덕트 하면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K와 Q가 모두 지금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키를 복소 컬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 Q와 K의 위상차를 PF로 표현을 하고 Q와 K가 갖는 지금 포지션
즉 토큰의 위치에 대한 차이를 델타로 표현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익스포넨셜을 코사인으로 변경하는 오일러스 포뮬러를 사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QK에 대한 곱의 로짓, 결국 어텐션 로짓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 앞서 발견을 통해서 이 Q와 K, 프리로프 스페이스의 Q와 K는 결국 그들의 센터를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어프로시메이션 된 센터는 결국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 앞에 곱해지는 norm도 픽스드가 되고요. 그리고 위상차도 픽스드가 됩니다. 결국 attention logit이라는 함수는 결국 Q와 K가 갖는 포지션의 디스턴스 차이 이 델타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이 결국 이 저자들이 말하는 predictable distance preferences의 식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보이시는 이 델타에 대한 로짓식은 결국 QK 디스턴스에만 의존하는 트라이고노메트릭 시리즈 삼각급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 삼각급수를 통해서 QK 값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프리퍼런스를 충분히 예측해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방법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증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이것이 구현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experimental validation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trigonal reckon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아까 보았던 삼각급수를 통해서 만들어낸 obtention logit과 그리고 ground truth는 실제 calibration 데이터셋에서 만들어지는 attention logit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래프가 거의 육안으로 보았을 때 구분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수치화하기 위해서 Reconstruction Correlation R-바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R-바라는 값은 Pierce Correlation의 평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ierce Correlation의 경우에는 이 만들어지는 실제 Attention Logit과 예측되는 Predict Logit을 그 값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어떤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QN3랑 그리고 QN2.5 그리고 라마3를 가지고 평가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헤드에서 0.6과 0.9 사이의 R바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평균적으로 0.5 이상을 각각 달성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어스 코릴레이션이 0.5 이상이 되는 것이 실제로 정말 유의미한가 높은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저자들은 결국 이 알바 값 자체가 0.6과 0.9 사이에서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LLM 특성상 피어스 코릴레이션이 0.5 이상만 돼도 사실 굉장히 강한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함으로써 이 저자들은 굉장히 이것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봤었던 결국 QK 컨센트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해낸 디스턴스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어떻게 KB 캐시의 압축을 달성할 것인가를 이제 실제로 적용한 것이 지금 설명드릴 트라이 어텐션이라는 방법입니다. 트라이 어텐션에서는 그 KB 캐시를 압축하기 위해서 임포턴스 스코어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키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는 스코어는 크게 두 가지의 스코어를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트라이고노메트릭 시리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스코어 그리고 다음은 놈-베이스드 텀인데요. 첫 번째 식은 아까 봤었던 디스턴스 프리퍼런스를 예측하는 식과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쿼리만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기대값을 사용하게 되고 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KB 캐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LLM이 추론할 때는 KB 캐시는 프리필 단계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키는 미리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쿼리의 경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센터링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논-베이스드 텀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저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실제 어텐션 로짓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이 쿼리와 키에 대한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와 키에 대한 놈을 곱해서 다 더하는 방식을 통해서 논-베이스드 텀을 먼저 고려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저자들이 밝히기에 굉장히 적은 개수긴 하지만 몇몇 개의 헤드에서 컨센트레이션 현상이 좀 약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헤드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트라이고노메트릭 시리즈 스코어보다 이 논베이스 스코어가 더 크게 동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댑티브 웨이팅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앞에 1-RF를 곱해주는 걸 통해서 이걸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보이는 R은 아까 봤었던 MRL, 결국 얼만큼 더 집중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였는데 1에 가까워지게 될수록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작아지게 되고 논베이스 텀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컨센트레이션이 약한 R 값이 0에 되는 헤드에 대해서는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논베이스드 텀이 기존의 트라이고너 시리즈 스코어보다 더 커지게 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아래 그림처럼 트라이고너 매트릭 시리즈를 통해서 계산되는 스코어와 그리고 논베이스 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스코어를 더한 최종 스코어를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 상위 몇 개를 선택을 해서 그 KV 캐시만 남기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총 두 가지의 방식을 더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퓨처 오프셋입니다. 퓨처 오프셋의 경우에는 이 방식의 경우 이제 미리 디스턴스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키가 미래에도 선호가 될 것인지 선호가 안 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스몰 델타를 더해줌으로써 실제로 지금 당장의 쿼리와의 격차뿐만 아니라 미래에서 멀어졌을 때에도 이 키가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퓨처 오프셋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KB 캐시 프루닝입니다. KB 캐시 프루닝의 경우에는 결국 모든 디코드 스텝에서 모든 키에 대한 스코어링을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128번째 토큰이 만들어질 때 한 번씩 이제 스코어링을 진행을 해서 KB 캐시 컴프레션 혹은 프루닝을 진행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했던 모델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QN3와 그리고 딥시크로 디스틸된 라마 그리고 딥시크로 똑같이 디스틸된 QN 그리고 GPT-OSS 21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딥시크로 디스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국엔 이 방법이 타깃하고 있는 것이 체인 오브 소트처럼 굉장히 롱 리즈닝한 상황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체인 오브 소트 캐퍼블리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딥시크를 통해서 증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다른 데이터셋에 대비해서 매스매티컬, 그러니까 수학 리즈닝 벤치마크의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생성해내는 답변 자체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이러한 트라이 어텐션, KB 캐시의 압축 기법의 더 강력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AIM이 2024, 2025 그리고 매스 500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너럴 태스크에서도 롱 컨텍스트를 타깃하는 롱벤치와 룰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스매티컬 리저닝 태스크에서 성능을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 방식들에 대비해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보이시는 표의 경우에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차트에서 빨간색 화살표에 있는 버진만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KB 캐시 버짓 자체를 변경해 가면서도 결국 트라이 어텐션이 기존 방식에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매스 500의 경우에는 1024 그리고 AIM이 25에서는 3K 정도의 토큰 버짓을 가지고도 풀 어텐션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롱 컨텍스트를 타깃하는 롱벤치와 룰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롱벤치에서도 트라이 어텐션은 16개의 서브 태스크에서 13개의 서브 태스크의 모두 이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이제 기존 방법들에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룰러 역시도 이제 기존 방법식들에 대비해서 더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롱벤치와 룰러가 대부분 이제 어떤 리트리버 태스크를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 초기 토큰들이 이제 옵저베이션 윈도우가 좁아짐에 따라서 버려지는 현상을 자신들이 잘 막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새로운 실험들을 좀 진행을 하였는데요.
메모리 리텐션 벤치마크를 자신들이 직접 고안을 하고 이것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 이 메모리 리텐션 벤치마크의 경우에는 리커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존 과거의 그 스테이트들을 얼만큼 잘 보존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하는 이유는 리커시브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스테이트를 하나라도 잊게 되는 순간 파이널 리절트를 제대로 복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트라이 어텐션과 프로 어텐션의 경우에는 메모리 뎁스가 거의 16까지 깊어져도 거의 유사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데, RKV 기존 방식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뎁스에서 트라이 어텐션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트라이 어텐션이 과거 토큰에 대한 기억을 잘하고 있다, 잘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중에서는 캘리브레이션 센서티비티라는 실험 한 가지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그래서 뭘 썼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의 의미로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에는 자신들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은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 이유는 토큰의 개수를 다르게 해도 거의 유사한 성능이 나오고, 그리고 퀄리티를 다르게 해도 유사한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에 어떤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 자체가 갖게 되는 인트린식한 프로퍼티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컬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기본적으로 뭘 썼냐가 궁금해서 GitHub를 좀 뜯어봤을 때는 결국 이 AIM이 24면 24, 그러니까 측정하는 벤치마크 자체를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쓴 것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실험입니다. 마지막 실험은 스루풋과 그리고 실제 효율성에 대한 의미인데요. 이 첫 번째 테이블의 경우에는 결국 프로텐션과 대비를 했을 때, 특히 AIM25에서는 같은 애커러시를 달성하면서도 스피드업이 2.5배 빠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기존 방식인 RKV와 같은 성능의 같은 애커러시를 달성할 때는 스루풋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를 갖게 했을 때, 그러니까 KV 버짓을 갖게 했을 때는 성능이 8%가 더 증가하는 걸 확인함으로써 트라이 어텐션이 더 강력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이 저자들은 프리롭 스페이스에서 QK가 컨센트레이션 된다라는 현상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발견들을 바탕으로 QK의 디스턴스에만 의존하는 디스턴스 프리퍼런스를 예측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델 자체가 갖게 되는 프로퍼티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기존 방법들이 갖고 있었던 포스트 로프 그리고 로테이션 인스타빌리티를 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초기 토큰에 대한 어떤 메모리 리텐션까지 잘하는 로버스트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풀 어텐션 대비했을 때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2.5배 빠른 스루풋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KB 캐시 리덕션을 10배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